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엘리어트 파동 기본 이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파동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충격 파동,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는 충격 파동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 파동이 1번 파동이거든요. 1번 파동은 이제 ABC로 이어지는 커다란 하락 파동이 종료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충격 파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5개의 속파동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든 뭐 지수든 어쨌든 조정이 뭐 이 안에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크게 봤을 때 3개의 ABC 파동으로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파동이 이 안에서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이제 될 경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동 분석가들은 대부분 이제 C파동의 마지막 5파동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도 거기서 바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상승 파동 또는 첫 번째 파동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관망을 하죠, 보통. 완벽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1번 파동이 나오는 시점은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번 파동은 한마디로 그냥 스마트 머니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하락이 쭉 나온다. 이제 2008년을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A, B, C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말쯤에 첫 번째 5파동으로 구성된 그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닥을 일반 사람이 잡을 수가 없죠. 뭐 잡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닥은 누가 만든다? 메이저, 가장 큰 손, 바로 스마트머니를 굴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정말로 완벽하게 첫 번째 5파동으로 구성된 첫 번째 1번 파동을 만드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1번 파동을 이제 피보나치 비율에서 38.2% 또는 61.8%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 파동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지만 트라이앵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1번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안에는 작게 소파동으로 5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트라이앵글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안에는 각각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나올 때는 이렇게 33333 5개로 구성이 되지만, 이게 아닌 경우에는 다 3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죠. 1번 파동 이후에 나오는 2번 파동은 61.8%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작 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되돌림이 깊을 때. 그리고 2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38.2% 정도의 조정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되돌림이 깊습니다. 대부분. 다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파동을 모르는 분들은 이 시점을 대부분 쌍바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파동이 이렇게 크게 내려옵니다. 조정 파동이 크게 내려오고 바닥에서 1번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번 파동이 되돌림이 나오죠. 그리고 3번 파동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노려야 할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바로 파동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대부분 쌍바닥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정 파동이 이제 나오다가 이 C파동 안에도 이렇게 파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파동이 이렇게 나올 때 이 안에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2번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 자리가 역회된 숄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바닥 징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죠. 역회된 숄더, 쓰리바닥이 나오거나 아니면 쌍바닥이 나오거나 그게 바로 다 파동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파동. 3번 파동은 보통 1번 파동 상승폭의 1.618배로 형성이 되고 통상적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는 파동 구간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파동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술적 지표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뭐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가 뭐 MACD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RSI, 뭐 스토캐스틱,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기술적 지표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3번 파동이. 그리고 5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3번 파동보다 기술적 지표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번 파동이 나올 때 어떻게 된다? 기술적 지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밑에 나오는 이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다가 3번 파동에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번 파동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주가는 올라가는데 기술적 지표는 오히려 낮아졌죠. 이걸 뭐라고 하죠? 대부분 다이버전스, 네거티브 다이버전스죠.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경우. 그래서 네거티브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추세 전환을 암시한다. 그게 바로 또 파동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겠죠. 이게 다이버전스로도 확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연장 파동으로 나올 경우에 3번 파동, 소파동 1파 이후 다시 5개의 소파동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장 파동이라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1번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1번 파동이 나오고 2번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3번 파동이 이제 연장이 되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 소파동이 보통 이 안은 다 5개씩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기본 구조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번 파동도 역시 이 안에 5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3번 파도 중간에 연장이 되면서 이 안에서 또 다시 5개가 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동이 이 안에 우리가 뭐 30분봉 정도에서 육안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 전체가 다 3번 파동입니다. 중간에 3번 파동의 가장 강한 구간인 3파가 또 연장이 된 이런 형태. 물론 3번 파동이 연장이 아니고 3번에 5번 파동이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1번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번 파동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 안에 속파동이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이게 3번에 5번 파동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향. 5번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마지막 구간이 쐐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쐐기 형태로. 그래서 이 이후에 4번 파동이 조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죠. 보통. 마지막 5번 파동이 연정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4파도 최소한 연장이 시작된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옵니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뭐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던 어쨌든 이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 5번 파동에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연장이 시작된 부분까지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 파동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3번 파동에서 연장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번 파동. 4번 파동은 3번 파동의 38.2%를 되돌리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3번 파동의 네 번째 속파동 저점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저번 시간 이제 복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동 변화 법칙에 따라서 2번 파동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번 파동이 단순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4번 파동에서는 이제 복잡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순형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지그재그 파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4번 파동에서 만약 2번 파동에 지그재그 나타났다. 4번 파동에서는 뭐 그러면 플랫 또는 불규칙 플랫, 불규칙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또는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파동 변화의 법칙. 그리고 4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또 트라이앵글로 나타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트라이앵글이 파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점 횡보입니다. 고점 횡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4번 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보통 깃발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패턴에서. 그게 다 파동에서 다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이제 파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쉽게 알게끔 다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깃발형, 뭐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파동에서 파생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하지만 파동 분석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트라이앵글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5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1번 파동에 비해서 상승폭이 이제 비슷하거나 또는 1번부터 3번 파동의 61.8% 상승폭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보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파동은 미달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3번 파동이 매우 강하게 나올 경우. 매우 강하게 나온다는 뜻은 3번 파동이 연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3번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나오게 되면 5번 파동은 미달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미달형으로 나온다가 아니고요. 미달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미달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점이 5번 파동의 고점이 원래 3번 파동의 고점보다 이렇게 높잖아요. 기본 파동 구조가. 근데 미달형으로 나타나게 되면 1번 파동 이후 3번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번 파동이 이렇게 3번 파동의 고점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미달형으로 확인이 되려면 반드시 5번 파동 역시 미달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반드시 5개의 속파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여기가 만약에 3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4번 파동입니다. 4번 조정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미달형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5개의 속파동으로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미달형으로 나오면 파동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만약에 미달형으로 나온다. 미달형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5파동 끝이니까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조정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달형인지 몰랐던 사람은 그냥 이게 ABC 조정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가겠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달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3파동 조정은 어떻게 나온다? A, B, C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A, B, C 이런 모양이 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속파동의 구조를 반드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파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B파동이 3파동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ABC로 착각을 했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이 파동이 3파동이면 아니구나 인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파동을 공부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파동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속임수에 많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 물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 부분에서 이제 파동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파동의 기본 성격, 1번부터 5번 파동에 대해서 기본 성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파동. 이제 하락 파동은 이제 ABC 세 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A 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상승 충격 파동이 끝나고 나오는 첫 번째 하락 파동입니다. 한 개의 상승 충격 파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을 만드는 5개의 충격 파동이 이제 끝나고 나오는 첫 번째 하락 파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AB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ABC도 보통 이 안에 소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잘 보이는 색깔로 이 부분. 첫 번째 나오는 소파동의 구조가 5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A파동이 3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3개로 나온다고 해도 이 첫 부분은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조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나오는 첫 번째 파동이 1번 파동인데 이게 1번 파동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소파동의 구조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거꾸로.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5개의 파동으로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에서 나오는 이 하락이 소파동이 5개로 구성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 5파동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봐야 한다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승 끝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하락 파동의 소파동 구조, 그리고 하락 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상승 파동의 소파동 구조, 이게 다 5개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인 매매예요. 확인 매매. 파동을 대충 공부하고 바로 실전에 나서게 되면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물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5개 다 나왔구나. 여기 안에서 마지막 5파동도 대충 5개가 보이고 이때쯤에서 인버스 때려야지. 인버스 때려서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5파동으로 안 나왔어요. 5파동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3파동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5파동이 연장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3파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규칙 플랫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고점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5파동의 구조, 5파동 하락 구조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소파동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도 반드시 5개로 구성된 소파동을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다 뭘까요? 여기가 다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변곡점을 잡아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상승 끝에서 나오는 하락이 5파동으로 시작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고요. 그리고 조정파동이 크게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의 첫 번째 파동이 5파동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파동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B파동은 이제 A 하락파동을 되돌리는 반등파동이죠. 그래서 A파동으로 시작되는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기술적 반등파동이다.
이렇게 5개로 이제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A 파동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B 파동이 나옵니다. 근데 파동을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함정에 빠진다? 와, 조정 끝났다. 다시 가나 보다. 여기서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강력한 하락파동 C8을 몸소 그냥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떠안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안 사람들은 이 B파동이 3파동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3파동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 B파동도 이 안에서 이제 3개 파동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추세대가 짧게 형성이 되거든요. 3파동을 만들고 나서 B파동의 추세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가 있겠죠. 파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이제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파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파동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속게 되는 구간입니다. 대부분 조정이 끝난 걸로 인식을 하고 상승 추세로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B파동은 A 하락 파동의 38.2%, 50%, 61.8% 되돌림이 나오는데 대부분 61.8% 되돌리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특히 A 파동이 이렇게 5개로 급격하게 나올 때 보통 이럴 때 이제 낙폭 과대로 기술적 반등 이제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61.8%까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도 여기에 이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올라오는 파동 구조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A 파동이 다 나왔을 때. A 파동의 크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B파동 역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B파동 전체가 큰 B파동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짧게 ABC가 존재를 해요. B파동에 A파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B파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C파동이 어디에쯤에서 끝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파동이 짧게 나왔어요. B파동이 A파동입니다. A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눌렸다가 이제 올라올 때 일반적인 이제 스탠다드형 N자 상승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대1 비율로 나오면 이제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38.2% 정도밖에 반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늠을 할 수 있다. 파동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B파동을 이용을 해서 5번 파동에서 처분하지 못한 주식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로 올라가는 파동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처분을 못했어요. 좀 더 이제 갈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 급격한 하락을 맞이합니다. A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A파동이 끝나고 나서 반등 B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 B파동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수익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파동, 조정파동에서 C파동이 이제 가장 무섭거든요. 보통 A파동의 1.618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경향이 이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락파동의 마지막 단계로 C파동은 반드시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A파동이 3개로 나오든 5개로 나오든 C파동은 무조건 5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5개의 충격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는 강력한 하락 파동이 됩니다. 3번 파동과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개파락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시로 봤을 때는 C파동에서 대부분 악재가 다 쏟아져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특히 C파동의 마지막 5번 파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B파동이 나오고 C파동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5개의 파동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증시에서는 이상하게 마지막 5번 파동이 굉장히 가파라요. 마지막 하락 구간에서 악재가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스마트머니가 투매 물량 다 받아버립니다. 200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단 A파동이 5개로 나옵니다. 5개로 나오고 이 파동을 되돌리는 B파동이 61.8%를 살짝 넘는 수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B파동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C파동이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파동을 이제 카운트를 한다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C의 1파입니다. 그리고 C의 2파, 그리고 C의 3파, 4파, 5파. 5파가 굉장히 날카롭게 나오죠, 지금. 하락 각도를 보세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마지막 C파의 5파에서 개파락이 굉장히 많죠. 개파락이 많이 보입니다. 이때 볼까요? 이때 선물 선물 종가가 마이너스 9.97 하한가를 갔어요. 선물 하한가가 10%거든요. 위아래로 상한가는 10%, 밑으로 하한가는 마이너스 10%. 이날 10월 16일날 선물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하한가 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도 10월 24일도 하한가로 그냥 밀어버렸죠, 선물을. 그리고 이때 이제 마지막 하락이 찍히는 그때 역시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꼬리를 달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양적 완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이제 하락을 멈추는 파동이 됐고 그 이후 첫 번째 5개로 구성이 되는 1번 파동을 스마트머니가 만듭니다. 그리고 2파가 굉장히 강하게 눌림이 강하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파가 A, B, C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시작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2파가. 그리고 나서 3파가 연장파동으로 나오는데 3파, 1파부터 이렇게 소파동으로 5개 나오고요. 그리고 3파의 2파가 이런 식으로 A, B, C로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강력한 상승을 이제 만드는 3파의 3파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간이 3파의 3파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뜯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유로존 위기로 다시 하락을 크게 만들죠. 어쨌든 이 안에도 5개의 충격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쨌든 차트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X파동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보통 X파동은 복합파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X파동은 깊게 파지 않겠습니다. 이 강의 자체가 뭐 엘리어트 파동을 깊게 파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좀 X파동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뒤에 그 조정파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거기서 X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파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장파동은 이제 주로 3번 파동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때로 5번 파동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장 파동은 반드시 충격 파동 중에서 한 개의 파동만 연장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이 연장이 돼서 올라갔어요. 중간에 3파가 또 연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5번 파동은 또 연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3번 파동이 연장이 되면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5파가 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또는 미달로 나오는 경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5번 파동이 연장이 된다. 5번 파동이 연장이 된 경우에는 3번 파동도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1번 파동보다 살짝 큰 정도? 그리고 나서 5번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5번 파동이 연장이 되는 경우는 종목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코스닥.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섭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5번 파동이 연장이 될 때는 대부분 마지막 5번 파동, 여기 안에 또 5개로 구성이 되잖아요. 마지막 5번 파동이 또 연장이 됩니다.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쐐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5번 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연장 파동이라는 게 있고 연장은 1, 3, 5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연장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 3번 파동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5번 파동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 5번의 마지막 5파동이 쐐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엘리어트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4번 파동의 불규칙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5번 파동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1번 파동, 2번 파동, 그리고 3번 파동, 그리고 4번 파동이 나오고 5번 파동이 연장이 될 때 이 4번 구간 있잖아요. 4번 구간에서 불규칙 플랫이 나올 경우 5번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4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트라이앵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뭐 지그재그로 나오든 다양한 파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불규칙 조정이 나올 경우 이 시점에서 3번 파동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면 5번 파동이 연장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예상만 하고 실제로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파동은 대응입니다. 대응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애고널 파동,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이애고널 파동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쐐기 파동입니다. 이제 파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상승세기다, 하락세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이애고널 파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리딩 다이애고널, 그리고 두 번째, 엔딩 다이애고널. 이 앞에 단어에 다 의미가 다 있죠. 리딩 다이애고널, 이끈다. 주로 1번 파동에서만 출현을 합니다. 반드시. 리딩 다이애고널은 이제 쐐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쐐기가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충격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쐐기 파동은 이런 식으로 이 1파 고점과 4파 고점이 이렇게 맞물려요. 이걸 이제 오버랩이 됐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랩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는 다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갈 때도 3개, 3개, 그래서 3333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이 만약에 나왔다. 그것도 바닥에서. 그러면 이 이후에 되돌리는 3개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급격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종목에서도 간혹 보여요. 조정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파동이 이런 쐐기 형태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파동이 5파동으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파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3개의 파동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꺾여요. 여기까지 막 다 꺾여요. 이거 반등 파동인가? 라고 봤더니 또 다시 고점을 올립니다. 아, 이거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이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파동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끝까지 보지 않으면,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반등 파동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로 1번 파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번 파동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소파동상 1번 파동. 이 안에도 5개의 충격 파동이 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3파, 1파. 이 구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파동상 여기도 1파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동이건 뭐 중파동이건 1번 파동에서만 출현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을 마무리 짓는 파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쐐기 파동이고요. 5번 파동에서만 나타납니다.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쐐기 파동이 나온다. 마지막 5번 파동에서. 특히 마지막 5번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내가 카운트하고 있는 이 파동이 5번 파동이 확실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5번 파동이 진짜 확실하구나. 보통 5번 파동에서 이렇게 쐐기 파동이 나오면 일단 이 쐐기가 시작된 지점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한번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크게 A 파동을 굉장히 크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ABC로 이렇게 나온다던가 이거는 이제 이 직전에 나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어쨌든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은 5번 파동에서만 출현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5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3번 파동에도 3번 파동에 5번 파동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큰 구조에서의 5번 파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파동 구조상 5번 파동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쐐기 형태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기본 쐐기 형태는 말 그대로 점점점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런 형태고요. 확장형 쐐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점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확정형으로 나올 때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어요. 이 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쐐기가 만약에 특히 엔딩 다이애고널이 만약에 확장형으로 나온다. 확장형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하락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쐐기 형태, 이 다이애고널 파동은 이렇게 기본 모양, 그리고 확장형, 2가지가 크게 존재한다. 그리고 1번 파동에서는 리딩 다이애고널, 그리고 5번 파동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추세를 하락으로 되돌리는 5번 파동에서 출현을 한다. 엔딩 다이애고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정 파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지그재그 파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N자형, 이게 지그재그 파동이에요. 보통. 그리고 반드시 소파동 구조가 5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파동도 이렇게 5개로 나오고요. C 파동도 이렇게 5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B 파동은 이렇게 3개로 나오고요. 그래서 535, 이게 바로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 일반적인 플랫은
A파동, B파동, C파동. A파동의 시작점과 B파동의 그 고점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A파동의 저점과 C파동의 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조정 파동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플랫은. 그리고 플랫은 파동 구조가 335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파동의 소파동이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B파동 역시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파동은 무조건 5개로 구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C파동은 이런 식으로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플랫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플랫 파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5파 고점까지 나오고 그 다음 조정 파동이 플랫이 나올 때 쌍봉 형태로 보입니다. 이 밑에서는 이렇게 5개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쌍봉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 파동. 세 번째 말고 여기서 플랫 중에서 불규칙 플랫이라는 게 또 있죠. 이걸 또 까먹을 뻔했네요. 불규칙 플랫은 이제 일반적인 플랫은 이렇게 평행한 조정 파동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불규칙은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파동이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이 5파가 마무리된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통 5개의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5파의 그 고점을 반등 B파가 갱신을 해버립니다. 특히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C파가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는데 분명히 파동을 계산을 해봤는데 5파동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3개의 파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또 3개의 파동 나옵니다. 이거 불규칙 플랫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다 처리할 수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ABC 짧게 끝나는 걸로 인지를 하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3개 파동으로 나오고 이 추세가 꺾이는 걸 보면 최소한 여기서는 다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불규칙 플랫 파동도 역시 335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파가 강하게 나오고 밑으로는 또 강력한 C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은 크게 일반적인 플랫 그리고 불규칙 플랫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모두 다 335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플랫, 그 불규칙 플랫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C파동이 짧죠? 그리고 A파동의 저점보다 C파동의 저점이 더 높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가속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조정 파동이 이제 트라이앵글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삼각 조정. 이렇게 이제 파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트라이앵글은 4파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체가 3파의 소파동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 파동은 다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333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거고요.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파동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본 형태의 트라이앵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규칙적하게. 그리고 반대로 확정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점점 수렴하는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수렴하는 추세로 가는데 확정형은 반대입니다. 반대. 점점점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그 C파에 이거는 이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마지막 이 파동이 굉장히 깁니다. 확정형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또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4번 파동에서 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락 파동 중에서도 속파동으로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4번 파동에서 트라이앵글로 나타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조정파동, 특히 C파가 1, 2, 3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3파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4파가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락파동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속파동상 4파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파동의 4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파동 유형은 이제 다 알아봤고요. 이제 가속조정.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A파의 저점보다 C파의 저점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속조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마디로 조정이 보통 대부분 A파동의 그 저점보다 C파동이 낮게 형성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플랫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런데 이 원칙을 다 무시하고 A파동의 저점보다 C파의 저점이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나 주가는 이렇게 가죠. 가속 조정이 나온 이후의 상승은요, 굉장히 강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속 조정이냐 아니냐 이것을 미리 잡아내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파동을 볼 때 추세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또 맞이합니다. 여기는 뭐 안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플랫이 나왔어요. 불규칙 플랫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파에서. 그리고 나서 5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의 파동이 또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동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속파동을 반드시 다 살펴야 됩니다. 어쨌든 가속 조정 역시 335로 나타납니다. 플랫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A파동이 5개로 나왔다면 가속 조정이 이렇게 나오겠죠. 5, 3, 5. 어쨌든 이 조정파동의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이 추세를 돌파한다. 그러면 조정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속 조정은 A파 저점보다 C파 저점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파동의 꽃이죠. 가장 어려운 복합 조정입니다. 복합 조정은 이제 쉽게 말해서 2개 이상의 조정 파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이 이렇게 플랫으로 나왔어요. 플랫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복합 조정이 돼서 또 다시
불규칙 플랫이 또 나옵니다. 이 파동 분석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복합 조정은. 그리고 복합 조정은 ABC로 구성이 되지 않고요. 2개 이상이기 때문에 WX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ABC 파동, 이 전체가 W 파동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동과 파동을 연결하는 X 파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X 파동은 반드시 3개의 파동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정 파동이 또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체가 Y 파동입니다. 그래서 WXY 구조,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전에서도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 파동 중에서 복합 조정은 이 정도로 간단히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복합 조정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매니저 입장에서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 불분명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조정 형태로 계속 2개, 3개 이런 식의 그 조정 파동이 계속 연달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언급한 저번에 기본 파동부터 해서 오늘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조정 파동 형태, 그리고 그 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렸던 그 파동들 있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씩 변형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파동을 직접 카운트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되 반드시 과거 차트 말고 현재 진행되는 차트도 파동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되는 구간에 대한 그 파동 분석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이 쌓여야만 실제로 이제 파동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최소 수년간 실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파동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확실하게 다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이 되는 구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동은 시장에서 유리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유리하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이런 2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조정파동 구간에서는 경우의 수가 항상 2-3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이 되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통 2-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3가지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렇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파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특히 복합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2-3가지의 가능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3파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파동이 또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투자자는 조정이 끝나는 시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5파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리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승을 되돌리는 큰 차원의 5파동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파동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리고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될 때 모두 5개로 구성된 그 파동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상 파동 분석가들은 상승 후 5파동 하락 또는 조정 마무리 후에 5파동 상승, 이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라는 거. 이곳이 시장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동을 분석을 할 때 엘리어트가 과거 주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연간 데이터,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60분봉, 그리고 30분봉까지 이렇게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해서 파동을 공부를 할 때 30분봉까지만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하 뭐 3분봉, 5분봉에서 보이는 짜잘한 파동까지 분석하는 거는 좀 미련한 짓이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서 30분봉까지만 보는 게 좋다. 30분봉 상에서도 분석이 어려운 구간이 있다. 그럴 때만 뭐 3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석을 하다가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동이 이어져요. 보통 파동이 이제 지저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충격 파동으로 나오는 이런 구간도 아니고, 계속 3파동 형태로 짜잘짜잘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파동은 일단 분석이 어려우면 그냥 조정 파동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동 분석이 어려우면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 분석이 어려운 구간을 막 억지로 분석을 하기보다는 조금 명확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게 오히려 옳은 자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유연한 사고의 하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 기본 이론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영상은 제가 내일 올려드릴게요. 내일 토요일날. 지금 오늘 영상만 해도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 영상은 제가 뭐 오늘 저녁이 됐든 다 해놓고 내일 오전 12시 전에 정오 전에 제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그리고 시장 분석은 내일 올라간다는 거 다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